안녕하십니까,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B형입니다. 저번 시간에 B형 우리 표 꾸미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표 꾸미기에서 그 표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완성하는 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차트는 이 바뀌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몇 개 추가되는 바람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2020 버전 안 써보시고 2010 버전으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2020 평가판을 체험판을 30일 체험판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꼭 2020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바로 차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또 수정된 내용이 있었죠, 그죠? 이 제목을 A형에서는 제목만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하고 나중에 옮겨주기로 했었는데, 이 B형에서는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자, 제목 2 발표일하고 작성자가 그 글상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글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미리 우리가 타자를 다 치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글을 치실 때, 자, 제목 1을 치시고 그 다음에 발표일이나 작성자 이거 제목 2도 같이 다 우리가 미리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용지를 넘기고 다시 반대로 다시 왔다가 다시 가는 이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볼 때 우리 타자를 칠 때 제목까지 다 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미리 글상자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치고, 자, 일반적인 우리 글들과 표, 그리고 문자표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입력을 다 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이런 거까지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수정은 안 합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뭐가 변경이 되다도 상관없습니다. 자, 워드랩 기능으로 막 이렇게 띄어쓰기가 막 많이 생기고 이래도 신경 쓰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냥 우선에 먼저 타자를 15분 최대 15분 안에 무조건 빨리 치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빨리 쳐놓고, 자, 이제 다 쳤다. 그러면 이제 세부 지상을 하나씩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세부 지상을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서 글상자를 넣고요. 그리고 아까 쳤던 우리 제목들을 3개를 요 글상자로 땡겨 넣을 겁니다. 그죠? 이동을 시킬 거고, 자, 서식들을 다 지정하실 거고, 누름틀을 또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개요는 스타일, 개요1이라는 스타일을 수정할 거예요. 개요1이라는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걸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또 잡아넣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각주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쭉 내려오시면, 자, 여기 또 표 제목도 스타일로, 요거는 새로 만들 겁니다. 그죠? 실제 스타일에, 기본 스타일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 제목은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서식들을 지정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표를 미리 우리가 입력해 놓은 표를, 자, 꾸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자, 요걸 가지고 요런 차트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자, 먼저 입력을 다 했다. 그럼 빨리 뭘 해야 됩니까? 글상자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자, 글상자 단축키 컨트롤 뭡니까? NB. 자, 컨트롤 NB를 딱 누르면 마우스로 적당한 위치로 대충 만듭니다. 정확한 위치를 잡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얘들을 원래 크기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조금 글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보기가 싫어지니까 먼저 글상자를 꾸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커서가 안에 깜빡깜빡 하는 상태에서 이 글상자 개체 속성을 더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개체 속성들은 뭡니까? 무조건 Ctrl NK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바로 Ctrl NK를 누릅니다. 그럼 개체 속성이 바로 들어올 거고, 자, 기본을 찾아서, 자, 고정값을 입력합니다. 뭡니까? 170에 23. 170에 23을 입력하겠죠. 그죠? 170에 탭탭 23을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크기 고정을 할 거고요. 자, 위치, 본문과의 배치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자리 차지를 할 거고, 가로 종이의 가운데에 오게 할 거고요. 자, 종이의 위에서 20mm 밑에 위치시킬 겁니다. 자,
자, 요 말입니다. 위에서 20mm만큼, 즉 2cm 띄워서 아래쪽에다가 위치시킨다 말입니다. 자, 바깥 여백 갈 겁니다. 자, 마우스로 막 여백 눌러도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컨트롤 탭을 누르면, 여기 있는 우리 여기 항목이 이동을 해요. 자, 컨트롤 누르고 탭을 바로 누릅니다. 그럼 마우스로 한 번 더 안 가도 되겠죠, 그죠? 자, 마우스는 준비하고 있다가 컨트롤 탭 누르고 바로 뭐예요? 다른 걸 누르면 되겠죠, 그죠? 자, 여백 가서 바깥 여백 중에서 아래쪽이니까 여기서는 탭 하고 5라고 입력하고요. 자, 똑같이 컨트롤 탭을 누릅니다, 그죠? 선속성이 바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탭 0.2 됐죠, 그죠? 자, 또 컨트롤 탭을 갑니다. 채우기 같죠? 여기서는 이제 마우스를 써야 되겠죠, 그죠? 면색 가서 어디요? 하늘색 80% 밝게, 하늘색 80% 밝게 이렇게 누릅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기본에서 입력하고 마우스 입력하고 여백과 선은 바로 키보드로 바로 입력하고 채우기만 마우스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자, 다 하셨다면 자, 설정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정해졌고 딱 자리를 잡았죠, 그죠? 이제 뭡니까? 제목들을 드래그해서 자, 이 블럭 설정된 아무 곳에나 가서 어떻게 해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럼 이동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현황이 나는 이 제목 1을 갖다가 또 꾸며야 됩니다. 자, 이래 놓고 요걸 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의 문단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마우스 3번 따다닥 그러면 문단이 다 선택됩니다. 3번 따다닥. 자,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이 경쟁 현황을 다 선택해야 되니까 드래그 앤 드롭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어떻게 해요? 따다닥.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Alt L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15포인트 한글 상품 다 조정해야 되니까 Alt L로 들어갑니다. 자, 15네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한큼 산뜻. 자, 한큼 산뜻이니까 한큼 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산뜻 또는 자, 탭 눌러서 110에 탭 마이너스 5 됐죠? 진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검은 군청. 자, 검은 군청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검은 군청 없네요, 그죠? 자, 없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 눌러서 어디 오피스에 간다는 거죠? 검은 군청을 찾아서 안 나오면 바깥에 한번 클릭. 다시 가면 자, 풍선 도움을 나옵니다, 그죠? 검은 군청에 96. 자, 프로테이지는 없으니까 이거죠. 자, 설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 컨트롤 시프트 C. 됐죠, 그죠? 자, 나머지 두 개입니다. 두 개의 문단을 어떻게 할 겁니다. 그 제목이 2죠, 그죠? 여백 왼쪽 340만 주면 되네요, 그죠? 자, 두 개 문단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선택해도 되지만 어떻게 발만 걸치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 그럼 여기서 요렇게 하면 돼도 두 개가 선택된 겁니다. 자, 이래놓고 Alt T 그리고 왼쪽 여백 340이니까 Alt 누르고 풍선도움 말에 F입니다. 자, Alt F. 자, 이거 음시면 좋습니다. Alt 누르고 F. 뭐예요? 340. 마우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Alt L 누르고 바로 Alt F 340 그리고 Enter.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발표일 뒤에 누름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누름틀은 여기 컷을 두시고 어떻게 해요? Ctrl KE. 자, 그럼 필드 입력이 나오고요. 그게 누름틀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자, 여기 마우스 딱 대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로 뭘 입력합니까? 0000점 띄우고 00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바로 0000 점, 자, 하나 띄워주고요. 00점 띄우고 00점 그리고 엔터. 지금 마우스는 하나도 사용 안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여러분 누름틀이 됐고 이제 여기에 입력을 할 겁니다. 그대로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빨갛게 나오죠, 그죠? 꺽쇠가, 그죠? 자, 안에 이제 누름틀 우리 안내문을 읽었고 그 안에 안내문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입력을 한다는 겁니다. 입력 데이터 나오죠, 그죠?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대로 실수하지 마시고 2021 점 띄우시고 01 띄우시고 점하고 꼭 해주셔야 되고 띄우시고 29 하고 마지막 점까지 우리 안내문 내용대로 그대로 형식을 맞춰서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아, 그림 넣기가 하나 있었네, 그죠? 자, 그림을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그죠? 자, 컷을 앞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Ctrl N I 그죠? 자, 그림을 찾아가야 됩니다. CAWP 안에 자, 이 그림을 보시면 CAWP 안에 business.png라는 파일을 찾아라.
자, 여러 가지 그림 파일 형식이 있다 그랬죠. BMP, JPG, GIF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PNG라는 파일 형식입니다. 뭐 요 파일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요런 걸 우리가 그림 파일 확장자라 그럽니다. 그죠? 확장자가 그림 파일 확장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PNG라는 요 확장자를 가진 그림을 찾아라는 겁니다. 같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확장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비즈니스라는 게 두 개 있다. 근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리더라. 그러면 PNG를 찾아서 클릭해야 됩니다. 자, 이거 JPG, BMP 나오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예제가 없으니까 제가 PNG라고 봤을 때 요거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죠? 마우스 크기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안 그러면 마우스로 크기를 내가 직접 위치를 잡아 꺼야 됩니다. 커서 있는 곳에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에 요거는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열기. 자, 열기하면 들어갔죠. 그죠? 자, 어떻게 해요? 바로 더블 클릭 따닥.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어떻게 해요? 28에 탭 18. 자, 어디입니까? 본문과의 배치 그래프로 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종이에 왼쪽 23. 자, 왼쪽 용지 끝에서 2.3cm 띄우고, 자, 또 똑같이 종이의 위쪽에서 똑같이 23을 띄워서 표시를 해줘라는 겁니다. 자, 다른 거 하는 말 없으니까 그대로 설정 되시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넣고 이제 요거는 글 상자 안에 있는 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오셔가지고 아까 우리 이동하면서 하나에 이렇게 줄이 하나 있는 걸, 빈 줄이 있는 걸 딜리트 키를 지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요가 첫 줄이 되죠. 그죠? 자, 개요 안에 아무 데나 커서를 두시고 반드시 커서가 들어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죠? F6. 자, 그러면 스타일 목록이 나옵니다. 스타일 요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자, B형들이나 C형들은 이렇게 수정하고 등록하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개를 수정하고 나중에 등록을 또 두 개 할 겁니다. 그죠? A형에서는 등록 두 개만 나왔죠. 그죠? 자, 이거는 있는 걸 수정을 해서 내가 있는 걸 고쳐서 그걸 응용해서 쓸 겁니다. 자, 먼저 K1을 요게 K1이었죠. 그죠? K1을 수정을 할 거고, K1을 수정할 거다 클릭. 그리고 밑에 연필 모양 클릭. 자, 뭘 하냐? 여백은 문단 모양이고요. 나머지 얘들은 뭐예요? 글자 모양이죠. 자, 문단 모양 들어서 여백이 10인데 Alt F 요걸 뭘로 0으로 바꿔라 라고 엔터. 됐죠. 그죠? 자, 글자 모양 클릭해서 어떻게 해요? 12포인트. 그리고 휴먼 고딕. 그죠? 휴먼 고딕으로 치주고 진하게를 해주고 설정. 자,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설정하면 아까 커서가 있는 개요가 우리가 지금 수정했던 인형으로 바뀝니다. 그죠? 됐죠? 그죠? 자, 요것도 끝이고요. 자, 이제 요쪽 문단 첫 글자 장식입니다. 자, 클릭하시고 단축키 뭡니까? Alt 떼고 J 떼고 그 다음에 A3. 그죠? 자, 문단 첫 글자 장식 가보니까 자, 두 줄이면서 요겁니다. 그죠? 자, 두 줄이니까 두 줄 클릭. 자, 맑은 고딕. 미음이죠. 미음. 그죠? 맑은 고딕, 미음, 맑은 고딕. 자, 그리고 면색을 검은군청. 자, 검은군청 2396. 맞습니다. 본문과의 간격 3mm. 설정. 됐죠? 자, 글자 색이니까 더블 드래그해서, 그죠? 흰색으로 바꿔줘라. 자, 이거 흰색은 바로 누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 됐죠? 그죠? 자, 아까 또 뭐 있었죠? 여기 쭉 내려가 보니까 아까 연구원. 국제무 연구원 바로 뒤에 컷을 딱 두시고 각주 컨트롤 N 바로 들어가죠. 그죠? 각주는 글자 모양 이렇게 바꿔줘라 됐고요. 자, 직접 찾아 또 쳐야 되니까 쭉 내려가 보시면 각주가 자, 여기 찾아 쳐야 되겠네요. 그죠? https www.kita.net.net입니다. 자,
자, 다 치셨다면 W 하나 더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걸 다 어떻게 할 겁니다. Ctrl A. 다 선택됐죠. 그죠? 자, 그리고 세부 지상 시킨 대로 도둠체로 바꾸랍니다. Alt L 눌러서, 자, Ctrl A 하시고, Alt L 눌러서 도둠체. 자, 디귿 누르면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디귿. 자, 도둠체. 자, 그리고 다른 건 없네요.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 갈로 하나짜리 맞았죠. 그죠? 그대로 다 된 겁니다. 이제. 그죠? 뭐 동그라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수정한다겠죠. 그죠? 설정 됐습니다. 다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동그라미 1이나 양갈로면 오른쪽 버튼에서 각준 미주 모양이 가서, 자, 여기 하나 갈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지금은 이거 아니니까 그대로 맞습니다. 자, 빠져나오시고, 이제 중간에 없었고요. 자, 이 표 제목 스타일. 자, 컷을 두시고 F6. 자, 이거는 수정이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등록 플러스. 자, 스타일 이름을 주랍니다. 뭡니까? 스타일 이름 표 제목에 요렇게 해라. 표 제목으로 스타일 이름 주랍니다. 그죠? 자, 표 제목으로 줍니다. 그리고 문단 모양에 들어갑니다.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자, 가운데 정렬만 해주면 되네요. 그죠? 다른 거 없네요. 그죠? 자, 설정. 그 다음에 글자 모양 가서 11포인트. 휴먼 고딕. 그죠? 그리고 진하게 설정. 다 됐습니다. 그죠? 자, 추가 끝. 그리고 설정. 됐죠. 그죠? 자, 이제 할 거는 뭡니까? 표. 자, 표는 항상 객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체 선택.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하나, 네 가지를 준다 했어요. 전체 선택은 네 가지 줄 겁니다. 하나는 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 표의 여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P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있네요. 순서대로 쭉 진행할 겁니다. 크기는 우리 미리 주고 작성할 때 다 주고 만들었고요. 그죠? 자, 여기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글자처럼 취급도 다 줬었고요. 모든 셀의 안여백. 안여백은 여기입니다. 셀. 이거는 바깥여백이고, 그죠? 셀에 가서 안여백을 선택하시고, 왼쪽, 오른쪽만 입니다. 자, 탭키 누르고, 탭, 2. 다 된 겁니다. 엔터. 자, 지금 두 가지를 줬어요. 그죠? 자, 하나는 뭡니까? 셀 높이를 갖게. 다시 말하면 H를 누르면 된다겠죠. H.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H를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하나 남았죠. L 눌러가지고 테두리를 줄 겁니다. 자, L 가서 테두리 줄 거고, 자, 표 안쪽은 실선, 바깥쪽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했죠. 그죠? 자, 표 안쪽은 실선 0.12 안쪽 반드시 눌러주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선 모양 바로 적용이 바로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 요거는 그대로네요. 0.4 굵게 0.4로 주고 위와 아래를 굵게. 자, 또 없음을 선택해주고 좌우를 없애줄 겁니다. 이렇게 선 바로 적용을 없애야만이, 체크가 없애야만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배경은 없고요. 자, 4개 다 줬습니다. 이제 테두리까지 4가지를 다 기능을 다 주고 설정. 자, 그러면 전체 선택해서 4가지 다 줬습니다. 자, 이제는 제목행만. 요 제목행 어떻게 하라 나오죠. 그죠? 제목행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제목행을 드래그 3가지 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줄 게 뭡니까? L키 눌러서 테두리와 배경 하나, 테두리 하나, 배경 둘. 그죠? 자, 종류를 선택할 겁니다. 아래쪽, 위쪽, 이중실선. 즉, 요거의 아래쪽은 이중실선, 이중실선 0.5. 그리고 아래쪽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배경. 제목행의 배경은 초록색입니다. 그죠? 자, 색을 선택하고 초록색. 초록 110 그대로 있죠. 그죠? 그대로 선택하시고 설정. 자, 2가지를 줬고요. 나머지 하나 뭡니까? 글자 모양 요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줄 겁니다. 그죠? 자, Alt L을 들어가서요. 이 상태에서 Alt L을 들어가셔가지고 자, 멈춥니까? 글자 모양 휴먼 고딕을 그대로 줍니다. 그죠? 그리고 진하게 선택할 거고요. 글자 색은 흰색으로 선택할 겁니다. 없으면 요거 눌러서 기본으로 다시 찾아가서 흰색 설정. 자, 3가지 다 줬습니다. 자, 합계도 마찬가지죠. 합계를 들어갈 거고 3가지 줄 겁니다. 자, 합계행도 보면 이렇게 할 겁니다. 나오죠. 그죠? 자, 합계를 선택하고요. 자, 똑같이 L을 누르고요.
테두리와 배경 두 개를 줄 겁니다. 그죠? 테두리도 마찬가지로 위쪽도 이중 실선이었죠. 그죠? 이렇게 줄 겁니다. 배경은 하얀색을 줄 겁니다. 그래서 15%네요. 그죠? 회색 준다는 거죠. 자, 하얀색 15% 요거네. 그죠? 어둡게 15% 요거 줍니다. 자, 그리고 설정에서 나오고요. 자,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뭐죠? 서식 Alt L 들어가서 글자 모양 진하게만 해줘라 라는 거네요. 그죠? 됐죠? 그죠? 설정. 자, 또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뭡니까? 정렬 방식, 가운데 정렬. 이게 뭐냐면 우리 이 표를 뭐예요? 글자처럼 취급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글자처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서가 그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 뒤에 컷을 여기에 딱 문단 부호 옆에 컷을 딱 두고요. 어떻게 해요? Ctrl Shift Center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운데 정렬 안 됐다 했어요. 지금 가운데 와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양쪽 정렬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눈으로는 가운데 정렬 맞습니다. 실제로도 가운데 딱 왔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컷을 두시고 뭐예요? Ctrl Shift Center 눌러서 우리가 요 양쪽 정렬 상태인 걸 가운데 정렬로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가운데 정렬로 바뀌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기본적인 것들은 표는 기본적인 다 설명했죠. 그죠? 자, 문제는 뭡니까? 블럭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자, 문제를 봐야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지금 전체 3개를 다 계산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2019년 정값만 계산했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선택할 거고 요걸 계산한 걸 여기다 넣을 거다까지 빈 공간에 선택하시고 자, 합계입니다. Ctrl Shift S. 그죠? sum S. 그죠? 자, 다 들어갔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갔고 자, 이제 뭐 남았습니까? 이것들의 정렬이죠. 그죠? 문자, 즉 글자 하나라도 띄어쓰기라도 우리 문자로 해준다겠죠. 그죠? 자, 요거 제목행과 요 합계만 빼고 나머지 열들을 비교할 겁니다. 그죠? 자, 지금은 요거 비교할 거고, 그죠? 요게 지금 글자가 똑같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 자, 숫자들을 볼 건데 숫자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요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다 틀려요. 그죠? 같다면 그대로 두면 되고 만약에 틀리다면 오른쪽 정렬해야 되죠. 그죠? 문자는 왼쪽,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 자, 다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요것들 다 어떻게 해요? Ctrl Shift Right 됐죠. 그죠? 자, 이제 다 된 겁니다. 뭐 남았죠? 반드시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캡션이 빠졌죠. 그죠? 자, 캡션은 표 안에 아무데나 커서를 두고요. 뭡니까? 캡션. 컨트롤 캡션이니까 컨트롤 NC. C가 캡션이죠. 그죠? 캡션. 단축키들이 대부분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어하고. 자, 컨트롤 NC 눌러서 백스페이스로 지웁니다. 그리고 엔터 키 쳐서 번호키도 지워주고요. 그대로 쭉 진행합니다. 그죠? 자, 이제 정답 보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자료 치고, 자, 하이퍼링크 넣게끔 우리 돼 있니, 그죠? 갈로 열고, 그죠? 가로 열고, 자료라고 입력하고, 자료, 자, 띄어쓰기 안 하고, 콜론 치고요. 그 다음에 띄우고, 자, UN, 그리고 C, 컴트레이더, COM, TRAD, 그리고 갈로 닫고요. 자, 다 됐네요. 그죠? 자, 좀 세부 지상을 봐야 되겠죠. 그죠? 하이퍼링크. 자, 여기에 UN 컴트레이더에 자, 하이퍼링크 설정해라. 웹 주소로 하랍니다. 그죠? 자, 웹 주소라니까 자, UN 컴트레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또는 컨트롤 KH. 그죠? 컨트롤 KH. 자, 뭡니까? 웹 주소. 그대로 또 입력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https 자, 콜론 슬래시 www 없네. 그죠? comtrad.un.org 자, org 그리고 뒤에 슬래시 있는지 확인하고 이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죠? 넣기. 자, 누르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르게 되면은 또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자, 얘들이 위치가 정해진 게 있는지 봐야 됩니다. 캡션은 이 표 아래 그냥 삽입되어 있고 실제 정답에서도 자,
자, 여기 들어가 있네. 그죠? 만약에 오른쪽이냐, 아니면 여기 위쪽에서 오른쪽, 왼쪽, 가운데 어디 가 있다면 반드시 이걸 옮겨줘야 됩니다. 그죠? 옮겨주는 거 어떻게 해요? 요 표 안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P 누르고, P가 아니죠.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표 안에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NK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죠? 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요 드래그 요걸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고 자 P를 누르면 되죠. 그죠? P를 누르거나 자 아니면 아까 우리 입력을 다 했잖아요. 그죠? 그죠? 입력을 다 하고 우리 다 넣으면 커서 깜빡깜빡 할 겁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 NK를 누르셔도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이퍼링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이퍼링크의 속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이퍼링크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 표의 속성이 들어갈 겁니다. 왜? 이 캡션도 표의 우리 하나의 옵션이니까 표의 요걸 누르게 되면 여기서 컨트롤 N K 누르게 되면요. 표의 속성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하이퍼링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이퍼링크의 개체 속성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여기 표 안에 아무 데나 클릭해서 컨트롤 NK를 눌러가지고 자, 옆에 캡션에 가서 위로 올려서 나중에 정렬을 시키면 되죠. 그죠? 이것들은 아닙니다. 이거 누를 일 없습니다. 아래쪽 아니면 위쪽 눌러서 왼쪽, 오른쪽, 아래, 가운데 정렬 그런 것만 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이 없으니까 끄고요. 그죠? 이 상태가 정답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표까지. 이 저번 시간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차트를 열 겁니다. 자, 차트를 열 건데, 차트는 우리 정답을 잘 봐야 됩니다. 실제 차트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뭘 먼저 비교하라 했죠. 그죠?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요거 두 개를 보라 했죠. 그죠? 범례와 범례 값과 우리 항목 값을 잘 보라 했습니다. 요것들만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다른 거는 절대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2020 정감 요것만 이건 지금 2019 돼 있는데 실제 정답 2020입니다. 요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2020 요것들을 다 가져올 거고 그죠? 근데 다를 안 가져옵니다. 왜? 요것들을 다 가져올 건데 보니까 항목이 중국, 미국, 한국 세 개밖에 없습니다. 즉 독일은 뺍니다. 맞죠? 그죠? 요건 빼고 가져야 됩니다. 그죠? 자, 다시 보시면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제목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미국과 한국 선택을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시죠? 그죠? 이렇게 선택하실 겁니다. 자,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2020하고 정감 값을 가져올 건데 단 여기 항목에 있는 중국, 미국, 한국만 선택을 해줘라. 그러면 제목도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차트 만들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비교는 요걸로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자, 실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여기까지 꾸미기를 끝냈어요. 그럼 빨리 정답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아까 어떻게 해요? 9번부터 2020 정감 여기까지 독일은 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눌러야 우리가 떨어진 걸 선택할 수 있죠. 그죠? 미국, 한국까지 선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비중은 없었으니까 안 하고 그죠? 자, 만약에 다 하라면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끝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독일을 빼고 2020 정감값만 가져와야 되니까 9번부터 중국, 미국, 한국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선택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건 세로막대가 있었고 꺾은 선이 있었는데 세로막대가 먼저 넣기 편하니까 세로막대를 먼저 넣겠습니다. 자, 요거는 데이터 편집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이건 빼버립니다. 자, 차트가 좀 커요. 그죠? 정답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게 먼저 표지의 세부 지상에 보시고 먼저 바꿔줄 겁니다. 자, 차트 크기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80에 70이죠. 자, 우선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누르면 돼요? P. 지금 개체가 선택되어 있는 개체 보기는 P죠. 그죠? P. 그러면 바로 나오고, 자, 탭키 눌러서 뭡니까? 80에 탭 70. 자, 그 다음에 크기 고정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리 차지. 단의 가운데, 그리고 제로. 세로 문단 위 제로. 그렇죠. 그죠? 여기까지 지금 한 겁니다. 그죠?
자, 바깥 여백을 조립합니다. 위쪽, 아래쪽 7입니다. 바깥 여백은 바로 요 여백에 갑니다. Alt 탭 눌러서 여백에 가서 탭, 그죠? 위쪽, 탭, 5, 탭, 아래쪽 7. 자, 다 됐네요. 그죠? 다른 거 조립하면 엔터. 됐죠? 이제 크기가 딱 맞게 들어갔죠. 그죠? 자, 이렇게 딱 들어갔으면 이제 차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뭘 바꿔야 됩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요게 뭡니까? 주황색이 정감이죠. 그죠? 이 정감을 꺾은 선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정감을 바꿀 거니까 우리 정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감을 클릭. 자, 정감이 선택이 잘 안 되죠. 그죠? 자, 우리 차트에서 이런 선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겠습니다. 자, 요럴 때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자, 선택이 안 될 때는 어디요? 요 위에 메뉴 상자에 가서 차트 서식에 갑니다. 차트 서식에 가면 차트 요소라는 곳이 있고 차트 영역 요걸 열립니다. 그죠? 열어서 어떻게 해요? 계열에, 여기 계열입니다. 계열에 우리 요거 정감 값을 선택할 겁니다. 요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이 되죠. 그죠? 자, 또는 다른 방법. 선택이 안 돼요. 그죠? 안 되는데 딴 게 선택됩니다. 자, 범례도 마찬가지로 자, 잘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죠? 자, 여기 선택이 되면 뭐가 나와요? 여기 옆에 객체 속성 창이 나온다. 그죠? 자, 여기서 요걸 열어서 지금 범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는 얘들을 선택하면 항목 값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걸 눌러서 어떻게 해요? 계열 정감을 선택하면 계열이 선택이 됩니다. 그죠?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뭐 들어가요? 여기 가셔가지고, 선택하시고, 자, 다 됐다면 요 차트 디자인에 다시 가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어요. 그죠? 요걸 눌러가지고, 자, 여기서 끝건선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정답을 잘 보시면, 끝건선 중에서도 이렇게 중간에 뭐가 있죠. 그죠? 네모. 표식이 있는 겁니다. 표식. 자, 표식이 있는 끝건선을 선택할 겁니다. 자, 이렇게 와서 표식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표식이 있는 끝건선형 또는 내가 모르고 이걸 선택했더라도 자, 지금 이렇게 딱 선택하면 차트가 표식이 있는 끝건선이 바뀌었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작게 나오냐면 자, 지금 이 값들이 실제 이 값들이 보면 2020년 값들은 1000단위 값입니다. 그죠? 근데 정감 값들은 100단위 조금 넘어가고 10단위 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수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값들을 있는 X좌표 이 값을 읽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밑에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수치를 읽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보조축으로 하나의 값들을 다시 우리 100단위, 10단위 값을 하나 줘서 그걸 정각 값은 그걸 읽고 나머지 2020년 계열 값은 얘를 읽게끔 그렇게 바꿀 겁니다. 지금 실제로 보조축을 넣어놨죠. 그죠? 여기도 보면, 그죠? 보조축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보조축을 삽입하는 방법은, 자, 계열을 선택하고요. 자, 선택도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객체 속성에 가서 선택을 해줄 겁니다. 해주고, 자, 여기 있는 그래프 모양 된 거 이걸 누릅니다. 계열 속성에 가서 딱 누르면, 여기에 보조축이 나옵니다. 그죠? 보조축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보조축이 들어가고요. 자, 이제 이 정감 값은 요 값을 읽으면 됩니다. 2000단위 값이 아닌 여기 있는 50, 100, 150 값을 읽어가고 내가 요 수치들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보조축을 넣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값들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중에 이 값들을 표시하기도 어렵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작은 값이 되면 밑에 깔리고 그냥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축을 넣어서 우리가 이 값들을 읽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자, 되시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얘를 선택했을 때 차트 종류를 모르고 내가 일반적인 끝건선을 선택했다. 지금은 둘 다 끝건선 해버리네. 그죠? 자,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자, 세로막대로 해주고 다시 이 계열 값들을 선택할 건데 자, 이렇게 요 끝건선이 아니고 자, 다시 들어가서 정감 값을 선택하고요. 차트 종류를 갖다가 끝건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됐어요. 끝건선으로 바꿨는데 표식이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모르고 이렇게 했다. 자, 우선에 그럼 보조축을 넣을 겁니다. 여기 가서 정감 값을 선택해주고 보조축을 넣어줬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표식이 없어요. 그럼 또 선택해야 되겠죠.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에 객체 속성에 가시면
밑에 보시면 표식 속성이라고 있죠. 그죠? 지금은 없음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없는 걸 선택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한번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사각형이 들어갔네요. 만약에 여기 동그라미였다. 자동으로 넣으니까 사각형 안 맞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본 제공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원하는 걸 내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들어갔는데 삼각형이더라? 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더라? 자,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바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해주셔도 사각으로 바뀌는 그대로 넣고요. 자, 여기서 적용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이제 비슷하게 됐는데 좀 다른 게 있네요. 자, 이제 또 세부 지시사항 그대로 진행을 해보면 됩니다. 자, 우리 차트에서 다 요까지는 했고요. 그죠? 예백도 줬고요. 이제 요겁니다. 그죠? 자, 요것들을 줄 겁니다. 나머지. 자, 먼저 제목의 글꼴을 설정해라. 제목 글꼴을 요거죠. 그죠? 차트 제목. 자, 얘를 클릭할 겁니다. 자, 여기 클릭이 잘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이쪽 빈 곳에 요 부분을 잘 누르면 된다 했어요. 그죠? 아니면 똑같이 아까처럼 요 가서 차트 제목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죠? 자,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에 들어갑니다. 자, 실제로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국가별 1위 분목수라고 여기 입력하면 됩니다. 그죠? 국가별 띄우고 1위 분목수. 분목하고 수도 띄웁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전부 다 헷갈리시는 것 또 하나 나옵니다. 자, 대부분 이걸 이해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제목의 글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꼴이라는 걸 개념을 무슨 채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인데요. 보통채 막 찾습니다. 여기서 보통채를. 보통채. 도대체 보통채가 없는데 그러면 보통채면 함초론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문서 자체가 함초론 바탕채로 작성하게 해놓았으니까. 그죠? 그게 보통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보통채라면 만약에 세부지시사항에서 글꼴을 보통채라고 했다면 여기 보통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죠? 안 나온다는 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채라는 게 없습니다. 채가 없는데 전부 보통채로 상상을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통 모양이죠. 그죠? 그죠? 자, 글꼴을 하라는 게 글꼴 설정에서 요걸 찾아서 하라는 거지 글꼴체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글꼴 설정, 이게 전체가 이제 요것들 글꼴 설정입니다. 설정 요것들 다. 이것들이 글꼴 설정에 다 속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서식을 지정한다는 말을 써요. 글을 어떻게 바꾸고 글씨를 바꾸고 진하게를 주고 기울임 주고 글자 색을 주고 이런 걸 우리가 글꼴 서식 또는 글자 서식을 지정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요 용어들이 헷갈려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거는 보통 모양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속성에 있는 요것들 진하게 기울인 밑줄 있죠? 요걸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도 주지 말고 가만히 둬라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 그걸 보통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지정이 하나도.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지 마라. 끄라. 다 끄라. 주지 말고 꺼놔라는 겁니다. 이렇게 백색으로 다 만들라는 겁니다. 선택이 되지 않은 이렇게 하면 선택된 거죠. 그죠? 자, 꺼갖고 백색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10포인트만 줘라. 크기만 줘라 이 말입니다. 10. 지금도 보십시오. 글꼴 설정인데 여기 콜론 돼 있고 뭐야?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글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글씨체가 10포인트라는 글씨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통체가 아닙니다. 속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지 말고 단지 크기만 10으로 줘라라는 겁니다. 자, 10을 줬습니다. 차트 제목을. 자, 그리고 설정. 물론 다른 거 주라고 나오면 주면 됩니다. 지금은 없죠. 그죠? 자, 설정.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끝났고요. 자, 나머지 갑축. 갑축이 뭡니까? 요거. 그죠? 자, 또 항목축. 항목축은 요거 항목. 자, 그 다음에 보조값축. 요거 보조값축. 그죠? 그 다음에 범례. 요거 범례. 자, 요 지금 네 가지를 어떻게 주라고요? 보통 모양. 또 보통 모양이네. 그죠?
글꼴 설정은 또 어떻게 보통 모양의 9포인트입니다. 글씨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알겠죠, 그죠? 자, 4번을 다 해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자, 선택 안 된 상태면 9만 바꿔주면 되네요, 그죠? 자, 똑같이 클릭. 자, 잘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편집.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9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9. 자, 이것도 범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자, 9. 이 4개를 다 똑같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설정. 이렇게 됐네요. 자, 뭐 하나 빠졌죠, 그죠? 범례는 자, 우리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정답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자, 선택이 되면은 객체 속성에서 또 어떻게 해요? 범례 선택된 상태에서 범례 속성에 가면 자, 범례 위치가 나옵니다. 아래쪽. 되시죠? 자, 그러면 정답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 자, 정답하고 비슷한지 확인하시고, 자, 틀린 게 없죠, 그죠? 이 수치들도 잘 보시고, 50에 100에 500에 1000에 1500, 2000. 자,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다행히 이상이 없어요. 만약에 수치가 이상하게 나왔다면은 요걸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여기를 클릭해서요. 자, 요걸 선택을 하고 값축에 객체수의 값축에 또 여기 속성에 가서 자, 최소값 0에서 최대값 2000을 주시고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단위 변화된 게 얼마씩 변했습니까? 500씩 변했죠, 그죠? 그래서 주 단위가 500으로 변하게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수치가 이상하다면 이렇게 직접 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오시면 그대로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행히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해도 자동으로 지정된 값이 정답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혹시나 아니라면 반드시 그것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똑같습니다. 틀린 게 없이 잘 했습니다. 자, 잘 했다면 이제 하나 남았네요. 뭐 남았습니까? 표 위에 아래 단락에 배치해라. 자,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 표 위에 아래 단락이 안 가 있죠, 그죠? 표 위에가 있습니다. 자, 이걸 드래그 앤 드롭 끌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정해 놓은 이 수치가 변한다 했죠. 여기에 분명히 0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게 수치가 막 변합니다. 왜? 마우스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가운데를 못 집어놨기 때문에 이게 0. 얼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변합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확 끌고 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손대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 끌고 가지 마시고 잘라내기,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이 아니라 요걸 선택하시고 컨트롤 X 또는 오른쪽 버튼에서 오려두기를 해서 요걸 하셔가지고 자, 컨트롤 X로 완전히 탁 잘라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 표하고 요 제목 사이에 엔터키를 하나 쳐서 이렇게 줄바꿈 해놨죠, 그죠? 여기에 커서를 두시고 여기다 붙여놓으면 됩니다.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밑줄이 하나 생기고요. 이렇게 여기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나 엔터키로 문단모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여기 넘어와서 가는데 여기에는 엔터키가 없습니다. 그냥 공간만 되어 있고 요 제목이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시면 여기에 몇 줄을 찍어 볼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엔터키가 안 돼.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우리가 아까 아래쪽 여백을 얼마 줬습니까? 7을 줬죠, 그죠? 7, 8, 요 정도 주면 이렇게 한 줄 정도 띄운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요 아래는 우리가 아까 바깥 여백으로 요만큼 벌려준 겁니다. 자, 위에는 5를 줬기 때문에 그만큼 5만큼 또 생긴 겁니다. 요 문단과 요 문단 사이 5만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단 안에 요 시작점 안에 들어가게끔 요거 요건 하나의 문단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하나의 문단입니다. 요 하나의 문단 그 다음 문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요렇게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자, 요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지금은 자 요 문단이 넘어가서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트가 다 끝난 겁니다. 자, 정답하고 비교해 보면요, 실제 우리가 제대로 한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도 보시면 실제로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엔터키 들어갈 거고요. 자, 만큼 띄워지고, 자, 제목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되시죠? 그죠?
우리가 차트까지 이제 입력을 한 겁니다. 차트까지 다 하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나머지는 개요 번호 넣고 자 요거 참고 문헌들 또 스타일로 지정하는 것까지 하고 자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세부지상 작성하고 완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또 시험 한 5분쯤 남았을 때 맞춤법 검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틀린 글씨나 띄어쓰기 이런 걸 찾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